단서 단서맨님, 최근에 시장 분위기에서 어떤 것들 주목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마이클 버리라든지 역배팅을 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코멘트에 대해서도 한번 잠깐 제가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나스닥이 빠지다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약 2% 이상 반등을 하면서 기존의 어떤 끝없는 어떤 하락에서 잠깐의 어떤 쉬어가는 그런 구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저녁 9시 17분입니다. 11월 25일이고요. 현재 시장은 프리장에서 약간 보합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조금 쉬어갈 확률이 높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시장에 대한 예측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시장 본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도 잘 지켜봐야 되겠고요. S&P 맵을 보시면은 너무나 파랗죠. 그래서 우리가 애정하는 테크주들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상승폭을 보여줬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AMD 0.53%, 마이크론이 99%, 그리고 브로드콤 무려 11% 이상 상승을 하면서 반도체 쪽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반대로 이제 소비재나 이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쪽이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떨어지는 이쪽에서는 조금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좀 시장을 읽으시면 되겠고요. 단기적인 추세는 현재 41% 정도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필요한 만큼 어느 정도 단기적인 추세가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라와 줄 필요가 있는데 시장이 뭐 계속해서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수치는 모니터링 하되 여전히 마켓폭이 좁다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종목을 잘 골라야지만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제공하고 있는 VIX 지수입니다.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내려왔죠. 0.42까지 갔던 빅스 지수가 현재 20.52에 머무르면서 200일 평균선에 거의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많이 놀랐었는데 많이 진정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있었던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 조금 해소가 됐다고 하긴 뭐하지만 이제 조금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나오면서 12월에도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생겼다. 또 금융 스왑 시장에서도 상당히 높은 확률로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어떻게 갈지 이런 것들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이제 순환매 장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테크주나 이런 것들은 오르지만 여기 소비재나 이런 것들은 빠진다는 것은 지금 전체 유동성이 모두로 올릴 수는 없고 일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리밸런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은 이제 다 같이 오르는 그런 장세를 보여줄 텐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는 것들을 한번 보시고 유동성이 어떻게 풀려 나가는지 이런 것들도 잘 모니터링 하시면 시장에서 좀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CNN에서 제공하고 있는 Fear and Greed 인덱스인데요. 극적인 공포죠. 거의 10 이하까지 가까이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7까지 갔었는데 현재는 14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전히 극적인 공포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도 이제 혹시나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신다고 하면 여전히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12월에 금리를 인하할 거냐 아니면 동결할 거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은 거의 반반이기 때문에 연준 이사가 한마디만 하면 올라가고 또 연준 이사가 한마디만 하면 내려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한마디 하는 걸로 시장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말인즉슨 현재 시장이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있지 못하다라는 증거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기대하는 거는 항상 주식은 우상향하고 기업은 성장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RSI 지수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면 좋겠다. 즉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받고 나면 충분히 매력적인 어떤 그런 종목들은 들어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엔비디아 이런 것들은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AI 버블론이라든지 금리 동결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슈로 인해서 또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08년에 금융위기 때 이제 숏을 포지션을 해가지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인데 이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말하는 게 마치 신앙이냐 이분이 말하는 거 그대로 떨어질 것 같다라는 거에 같이 베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숏을 2번 맞추신 분은 한 번도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까지는 어떻게 맞추셨는데 과연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 지금 이제 마이클 버리가 새롭게 만든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엔비디아를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엔비디아에서 방어하고 있는 논리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뭐 엔비디아가 고점이니까 팔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잠깐 단기적인 조정을 받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구글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세가 좋은 종목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를 지금 당장 하기보다는 오르는 종목에 조금 더 비중을 둠으로써 지금의 어떤 수익을 누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은 항상 오르거나 또 내립니다. 그리고 방향성이 있다는 것은 없는 것보다는 좋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조금 조정인 이런 기간에 조금 더 마음을 차분히 가지시고 지금 사실은 이렇게 오른 거에 비하면 얼마 안 되잖아요. 물론 고통스럽죠.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일희일비 하시게 되면은 사실은 주식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수익을 받다가 이제 어느 정도 반납을 했겠죠. 근데 괜찮습니다. 원래 주식은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고 뭐 우리가 뭐 5개월, 뭐 10개월, 1년, 2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5년, 10년, 뭐 20년, 30년, 심지어는 우리가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수익을 보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이 기업을 당장 팔아서 어떤 떼돈을 벌어서 우리가 파이어족으로 살겠다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사실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를 기가 막히게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지갑으로부터 욕심을 부리지 않는 장기 투자자로 자금이 옮겨간다는 거 말씀드리고, 오늘 짧지만 시장에 대해서 혼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네이버 투자의 단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시면은 개별 종목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석 영상이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